치매 어르신인데 골프를 즐기신다? 아마 저희가 곧 보여드릴 이 영상으로 많은 분들이 전두환 전 대통령의 정교한 골프 플레이를 본의 아니게 감상했다는 웃지 못할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광주는 기억이 안 나는데 골프 룰은 왜 이렇게 기억을 잘하고 계실까요? 영상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 광주 5.18 학살 책임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죠. 광주하고 내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광주 5.18 학살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죠. 광주 학살 대해서 모른다 난. 왜 모르세요? 직접 책임 있으시잖아요. 내가 진짜 책임있네. 발포 명령 내리셨잖아요. 내가 발포명령. 발포 명령 안 내리셨어요? 내가 발포명령. 아니 누구세요? 내가 이 사람 발포명령 내릴 위치에도 있지 않는데 군에서 명령권 검사 명령을 해. 당시에 너 군대 실권자셨잖아요. 갔다 네, 갔다 왜 왔어요. 갔다 갔나? 저 예비역 병장입니다. 25사단 출신입니다. 최 교수님은 일단 보시고 어떤 생각이 드시던가요? 저는 그 전두환 전 대통령이 법정에도 나올 수 없다고 치매 때문에 치매가 약간 짙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이 양치질을 10번 할 정도다 이렇게까지 네. 얘기하셨는데 저기 나와서 골프 치는 거나 지금 대화 내용을 보면요. 대화를 못할 정도가 저는 아니라고 봐요. 그리고요. 말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본인의 생각을 적극적으로 어필을 하잖아요. 전두환 전 대통령이. 그 말은 결국은 지금 현재 어떤 내용으로 얘기가 오가고 있는지를 명확하게 이해하고서 본인의 논리적인 생각을 얘기한다고 저는 봐요. 그런데 저게 정말 치매성이 있는 거냐라는 데 의문이 드는 거고 일반적으로 알츠하이머 병이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골프 치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게 일반적인 의사들의 진단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저렇게 골프도 열심히 치시면서 지금 저 정의당 부대표가 지난번에 인터뷰한 내용을 들어보면요. 옆에 이제 캐디들도 아마 인터뷰를 한 것 같아요. 캐디들 네. 같은 경우는 본인들도 잊어버리는 타수를 전두환 전 대통령이 일일이 다 기억하고 다 기록한다. 그 정도의 어떤 기억력이나 정신력이라고 하면 재판에 출석하지 못할 이유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자기가 여러 가지 알츠하이머 때문에 출석하지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국민들이 볼 때 분노를 불러일으키는 것밖에 안 되는 거죠. 정말 그리고 광주 문제도 그래요. 광주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정황들이나 이런 것들이 전두환 전 대통령을 지금 지목하고 있습니다. 발포 명령대로. 물론 확실하게 명확하게 이게 확정이 안 된 상태이긴 합니다만 여러 증언들을 들어오면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광주 문제는 본인과 전혀 관계가 없다고 이렇게 선을 긋는 모습을 보여주면 네. 국민들이 과연 전직 대통령으로서 전두환 씨의 저 모습이 과연 이해가 될까 하는 부분에 좀 저는 황당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국민 앞에 정말 본인이 진심 어린 사과를 하면 용서를 받을 수도 있을 텐데 저렇게 계속 부인하시는 모습 때문에 결국 문제가 더 커지는 게 아닌가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 측에서는 일상적인 대화는 가능한 상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과거의 것을 기억을 하고 최근의 것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뿐이다라고 뒤에 덧붙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김종욱 교수님께 좀 여쭤보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순자 여사가 동행한 것까지 포함해가지고 전두환 전 대통령 측에서 나오는 해명을 보면 더더욱이 안 한만 못한 거 아니냐라는 느낌을 받게 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따지면 저는 90이 다 돼가는 분이 골프를 친다는 자체만으로도 제가 볼 때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냥 그러니까 건강한 건 좋은 거지만 적어도 90이 알츠하이머 병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생각도 안 나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칫솔질을 10번이나 한다는 얘기는 바로바로 잊어버린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상황인데 그 상황에 가서 골프를 치고 그다음에 거기다가 또 보니까 명령권도 없다, 발포권도 없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한다라고 얘기하는 건 정확하게 1980년부터 지금까지의 과정을 저는 알아야지만 얘기가 나온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그때 행위에 대해서 많은 부분들이 비판이 나오고 그 비판에 대해서 그것들을 가려야지만 자기의 범죄가 줄어들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계속 그 상황에서 설명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들어보게 되면 전두환 전 대통령은 정확히 이 상황에 대해서 명료하게 알고 있는 것 같다. 좀 그렇다면 이제 확인된 거죠. 아, 건강하구나. 건강하다면 재판을 받게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 거고 또 하나는 뭐냐면 전 정치권도 진짜 문제가 많다는 생각이 드는 게 5.18 진상규명권 만들어놨지 않습니까? 조사위원회 빨리 꾸려가지고 예를 들면 적어도 이 부분에 대해서 치적인 진실을 밝혀서 적어도 국민들이 앞으로 이런 일이 계속 반복적으로 벌어지지 않도록 그러니까 적어도 확증할 수 있는 조사를 통해서 우리 역사에 대한 정확한 입장들을 정치권, 그다음에 국회가 만들어내서 저런 일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혼란스럽고 화가 나지 않는 상황으로 가야 되는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법은 통과된 지 2년이 됐고요. 조사위원회 구성은 1년 동안 지금 난항을 겪고 있는 상황이에요. 제가 볼 때 이런 식으로 예를 들면 정치권이 저런 행위에 대해서 용납할 수 있는 상황으로 내버려 두니까 저렇게 나와서 편하게 골프 치는 거예요. 저 상황에서 어떤 사람이 나와서 골프 치겠습니까? 나와서 저게 TV에 화면에 잡힌다는 거 뻔히 알면서 나온다라고 얘기하는 거 저렇게 해도 큰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저는 뭐 저렇게 하는 건 잘 모르겠지만 빨리 좀 국회에서 조사위원회 빨리 꾸려서 조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법원에 가시지도 못할 정도로 편찮으시다라는 그런 논란이 있었었는데요. 지난 3월이었죠. 이 광주 법원에 마지못해 나갔을 당시 그런데 7달 뒤에
지난달에 노신영 전 총리 별세 때 장례식장을 찾았던 전두환 전 대통령의 모습이 대조적으로 보인다는 평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모습을 함께 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혐의를 인정하십니까? 발포 명령 구인합니까? 대통령이 한 말씀 해주시죠. 광주 시민들에게 사과하실 생각 없으세요? 공소사실 모두 부인하십니까? 광주 시민들에게 시민에 사주만 의사 있습니까? 모두 부인하십니까? 한 말씀만 해주십시오. 광주 시민들에게 한 말씀만 해주십시오. 방금은 모르겠다. 전두환 전 대통령이 그러니까 광주에 대해서 사죄할 수 있는 마음이 있냐 없냐로 아마 논의가 모아지는 것 같습니다. 김종욱 교수님, 전두환 전 대통령에게 광주란 어떤 걸까요? 지금 생각하면 말이죠. 제가 볼 때 진짜 알츠하이머처럼 잊고 싶은 역사적 사실이겠죠. 저는 적어도 우리 역사에서 잊혀지지 않아야 될 역사, 그리고 정확하게 계속적으로 밝혀져야 될 역사 중에 하나가 저는 광주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 광주의 문제로 인해서 소위 우리가 민주주의라고 하는 하나의 가치가 얼마나 중요한 건지,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의 인민 주권이 투표를 통해서 대통령을 뽑지 않게 되면, 쿠데타에 의해서 군부가 소위 권력을 장악하게 되면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죽을 수밖에 없구나라고 하는 사실들을 저희가 확인했고요. 그런 확인의 결과를 통해서 1987년도 민주화운동을 통해서 지선제 개헌을 했다라고 하는 역사적 사실이 분명히 있는 거죠. 저는 그런 측면에서 그런 일들을 잊게 했던 과거의 행위에 대해서 여전히 아직까지도 발포에 대해서 누가 했는지 확인할 수 없다라고 얘기한다면 네. 누구든 예를 들면 그런 상황이 됐을 때 그런 행위를 하더라도 저 지금 몇 년이 지났습니까? 40년이 지나더라도 그 사실이 밝혀지지 않는다고 생각이 든다면 어느 사람이 우리 역사에 대해서 정확하게 단죄 역사라고 생각을 하겠습니까? 저는 그런 측면에서 저도 전두환 전 대통령이라고 불러야 되나요?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전두환에 대해서 소위 우리 사회가 네. 그리고 또 국회가 저 조사를 명확히 해서 역사적인 내용들을 정확히 남겨서 다시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 제가 볼 때 역사를 부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요, 과거에 식민지 근대론자도 마찬가지지만 소위 그 해방된 이후더라도 우리의 정체를 훼손한 범죄 행위에 대해서는 그것을 옹호하거나 그런 사실에 대해서 역사적으로 거기서 단죄할 수 있는 법들을 빨리 만들어야지. 안 그러니까 저렇게 많은 분들이 나와서 저렇게 계속 나는 모른다. 모른다라고 하는 사실로 모든 진실을 다 덮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발상들이 지금도 존재한다면 저는 그건 진짜 나쁜 사례라 생각이 들기 때문에 네. 특히 좀 이제는 좀 자유한국당이 이 문제와 관련해서 입장을 밝혔으면 좋겠어요. 네. 공식적으로 말씀하시고 그다음에 내부에서 소위 이 문제와 관련해서 많은 망언들을 하신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단죄하시고, 저는 그래야 예를 들면 자유한국당이 이제 그야말로 미래로 갈 수 있구나라고 느낄 수 있는 건데, 저는 그런 것이 안 되게 된다면 계속 혐의를 받으시는 거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그래서 좀 이제는 좀 정치권이 모두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 일치단결된 얘기들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창수연님. 그 5.18 문제에 대해서는 한국당도 같은 마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5.18 진상규명위원회가 발족이 안 된다라는 것을 네. 한국당에게만 너무 책임을 더 씌우는 것은 좀 무리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5.18 문제가 역사적으로, 정치적으로, 법률적으로 다 이미 규정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한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은 정말 국수수일 거고요. 그 당사자들일 텐데 그 부분 갖고 한국당을 너무 이제 이렇게 좀 공격하시는 것은 좀 부당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50 시대 때 경제가 좋았다. 이것만 갖고 구테타로 권력을 찬탈했던 분들의 정당성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죠. 그것 때문에 많은 분들이 희생을 당했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요. 아직도. 네. 그렇다면은 그 핵심 당사자인 전두환 전 대통령이 항상 반성하고 회개하고 사과하고 이런 모습을 앞으로 돌아가실 때까지는 계속 해야 된다라는 것이 많은 국민들의 바람이고 요구사항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얼마 전에 노태우 대통령의 아들이었던 노재현 씨가 5.18 그 장소에 가서 여러 가지 반성을 하고 또 참배를 하고 나선 5.18 시민단체들이 그 마음을 좀 받아주지 않았습니까? 그쵸. 이런 모습들에 대해서 전두환 대통령 측도 네. 좀 반면교사로 삼아야 될 것 같고요. 사과해야 됩니다. 사과하고 사죄해야 된다. 이것은
아주 뭐 그냥 정말 꼭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근데 하지만 제가 이제 참 말씀드리기 조심스러운데 저렇게 이제 운동을 하고 이제 본인들의 사적인 행동을 하는 것인데 저기에 이제 정의당 부대표라는 분이 가서 무작정 가서 카메라 들이대고 뭐 인터뷰를 하는 식으로 한 것, 또한 그것을 언론에 공개를 한 것, 이런 것들이 과연 이 정부가 강조하고 있는 사생활 보호와 인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전두환은 살인마기 때문에 사생활 보호할 필요 없어라고 이렇게 규정할 수 있는가? 네.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되게 좀 다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부분을 우리가 계속 언론에서 지금 보여주고 전두환 대통령이 알츠하이머병 걸렸는데 운동도 잘하고 저렇게 말도 잘하는데 왜 재판에는 안 나가냐, 이런 식으로 저 화면을 갖고 공격하는 것은 좀 네. 너무 과도한 좀 공격이다, 비판이다, 그런 생각도 듭니다. 네. 아주 조심스럽게 말씀드립니다. 조심스럽게 얘기했는데 제가 한번 거기에 대해서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 물론 저는 자유한국당의 모든 의원들이 5.18의 문제에 대해서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5.18 문제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전두환 전 대통령이 잘못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고 봅니다. 그러나 지난번에 우리가 아는 것처럼 5.18 망언을 했던 많은 의원들이 있었잖아요. 몇몇 의원들이. 그 의원들의 자유한국당이 어떤 조치를 취했습니까 지금? 아무도 처벌받은 사람이 없어요. 물론 겉으로 처벌받은 것처럼 보여졌지만 그분들이 현재 최고위원 하시고 다 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렇다면 국민들이 과연 자유한국당이 5.18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볼 수 있는 단적인 저는 하나의 사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을 자유한국당이 좀 더 명확하게 표현해 주는 것이 저는 국민들의 동의를 얻고 국민들의 지지를 얻는 데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첫 번째. 두 번째, 사적으로 운동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전두환 전 대통령 전직 대통령으로서 공인에 속합니다. 공인이 예를 들어서 본인이 했던 행동과 말과 다른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을 찍어서 보도한다. 그게 왜 문제가 됩니까? 저는 그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봐요. 그게 만약에 일반 개인이라고 하면 그렇게 될 사고 할 수 있겠죠. 전직 대통령으로서 국민들의 관심을 받고 더욱이 재판받는 과정에서 본인이 건강이 안 좋아 재판을 출석하지 못한다고 얘기하는 상황이 있는 사람의 행동들이 그 말과 다르다고 하는 부분들을 밝혀내기 위해서 찍어서 보도하고 왜 문제가 되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건 사생활의 보호 문제와는 다른 차원의 문제라고 봅니다. 예. 일단 자유한국당 입장에 대해서 네. 명확한 표시를 해야 된다고 얘기하는데 명확한 표시가 없었습니까? 없다고 봐요. 저는 명확한 표시가 없었다는 말을 자꾸 아니, 제가 보기에는 그 정치적으로 활용하는 것밖에 아니, 되지 그 않습니다. 전에 일부 사람은 그런- 다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에 대한 처벌을 제대로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징계가 다 이루어졌습니다. 뭐가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징계 최고위원은 당원급은 정지라든 이런 것들 다 징계가 이루어졌었죠. 다 복직했잖아요. 그것들이 다시. 다 복직은 했죠. 네. 어쨌든 징계를 이루어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징계가 이루어진 건 손방망이 이제 징계도 징계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국민들이 여당이- 받아들일 수 있는 징계 모습입니까? 여당이 원하는 새로운 징계는 아니지 않습니까? 국민들은 속에는 국민들이 그걸 받아들이는 징계 정도라고 보시나는 거예요, 제 말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당에서 징계를 했고요. 그것이 최진봉 교수님이 원하는 징계 수위에 이르지 않는다고 해서 함부로 국민을 그늘 덜먹이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국민을 들먹이다니요. 그런 아, 걸 예, 이 하시면 안 부분은 되는 거죠. 생각을- 네, 국민의 생각과 잠깐만요. 제가 다르다는 정리 좀 얘기를 하는 할게요. 거예요, 제 말은. 네, 저는 그러니까 국민들의 기대 수준이라 하는 거는 각두 분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요. 자유한국당에서는 일단 징계 저는, 이야기를 예, 하셨고 그래서 국민들이 그 원하는 부분 수준 관련-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 정도에서 넘어갈게요. 예, 그분 관련해서 들먹이는 건 안 하는 걸로. 예, 알겠습니다. 예. 그분 관련해서 이제 명확한 표시가 없다고 하는 부분들은 저는 잘못된 네. 이야기를 생각합니다. 어쨌든 당에서는 명확한 평가는 이루어지고 거기에 대한 반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5.18 민주운동에 대한 법을 제정했을 때도 우리 당에서 만든 것이고요. 그런 부분에 대한 평가 없이 계속적으로 나올 때마다 자유한국당을 얘기하는 자체가 저는 이상하다 이야기하고 계속 명확한 입장을 의사표시해라. 더 이상 어떻게 표시하냐. 의사표시는 다 했고 그분의 일부 다른 사람들이 다른 의견을 이야기하고 있을 뿐이다라는 것이 그저 불구하고요. 공인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계속적으로 저를 보면서 물론 저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잠잠해질 때만 되면 전두환 대통령의 모습 저렇게 나오느냐. 저는 정치적 활용이라고 보거든요. 정의당 부대표라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기자가 일반적으로 가서 저렇게 했으면 문제가 안 됩니다. 어떤 기자가 카메라를 들고 와서. 근데 저들 정의당 부대표라는 사람이 자기 개인적인 카메라가 찍은 거 아닙니까? 자기가 가서 시비를 걸면서 쉽게 이야기하면. 시비를 걸면서 어떤 찍은 건데 그런 것들을 보면 이 부분들은 계속적으로 정치적 활용이라고 생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여당에서도 이 문제를 갖다 계속 문제를 음조화시키지 않으려면 정치적 활용은 안 해야 다른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어떤 순수하게 이야기들을 계속해야 되는데 정치적 활용은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이야기 꼭 하고 싶습니다. 저는. 제가 조금 말씀드리면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거예요. 저는 자유한국당이 그렇지 않다고 생각이 들어요. 전 문제는 뭐냐면 자유한국당 내부의 윤리위원회에서 제명을 갖다 결정을 했어요. 자기 당에서요. 그걸 의원총회에서 결정을 못해요, 아직까지.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해되는지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자기 당, 국회에서 한 게 아닙니다. 자기 당의 윤리위에서 제명 처분하자고 결정을 내렸어요. 근데 그걸 자기 당에서 의원총회를 아직까지 안 열어서 거기서 아무런 입장을 발표하지 않아요. 이런 사안이 발생했어요.
그럼 여기에 대해서 그렇다면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라고 물어볼 수 있다는 거예요. 공당에 대해서. 전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 나름대로 많은 분들이 왜 그러시지라고 의문을 품으시니 그 의문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는 것이 훨씬 더 깔끔하게 갈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다른 뜻이 아니고요. 짧게 말씀드릴게요. 그렇게 두 분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그러한 징계를 했고 그러한 처리를 했기 때문에 한국당이 지금 국민적인 지지율이 낮은 거고 지금 뭐 황교안 대표 같은 경우도 지지율이 떨어지고 그런 것들은 바로 국민들께서 판단하시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한국당 얘기로 한참 뜨겁기 때문에요. 저희가 다음 이슈에서 좀 본격적으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이 빨리 풀어줘야 될 문제일 것 같네요. 일단 함께 보시겠습니다.